네,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이번 시간에는 실전편, 주요 개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화면에 올려져 있는 실전 강의록이라고 하는 이 워드 파일은 그렇게 일목균형표 원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강의들은 기능표 이 간단한 구조부터 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일목산인이 직접 썼던 그 원서 한글판을 가지고 하는 강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도 또 좀 이해가 어렵거나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 시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 제가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을 책으로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정식 출판은 안 됐고요. 이 약한 역사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뭐저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한글판 원서 일본 원서 번역한 1, 2, 3, 4권이 있고요. 제가 이거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강의는 그러니까 저자직 강의 셈이죠. 예, 이 이제 한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예, 그 여기 보면은 이 책도 이제 제가 쓴 겁니다. 2010년에 펴낸 책이고요. 이건 그 균형표 원전이 어려우니까 방대하고 그거 나오기 전에 한글판 나오기 전에 일종의 입문서죠. 기능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이건 이제 뭐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 그러기 더 이전으로 가보면 여기는 저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사상체질이나 이 썬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동명이인이고요. 여기 이제 최강 차트 분석 기법이라고 진리탐구에서 2002년 7월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일목균형표 원전의 일본서 가져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국내에 균형표라고 이미 책들이 나와 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수박 겉핥기거나 원전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실제 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은 이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기본이다 근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 또한 원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추려가지고 일종 입문서 개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판됐고요. 이 출판사하고는 저하고 좀 이 좀 그게 이제 여기는 이미 이제 끝나고요. 이 내용을 다시 개정정부한 게 아까 보신 이제 그 이 위즈덤 하우스 여기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2년 7월에 저 책을 내면서 곧 이제 실전편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도 균형표 기본에서부터 뭐 행보까지 이렇게 아주 좀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써먹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실전편이고 이건 제가 이제 출판을 위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출판사에 제시가 되었는데 당시 뭐 증권시장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출판이 좀 미뤄지면서 어, 정식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진 않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여기 보면 한 8꼭지 정도 되고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 이렇게 강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린 내용이에요. 그 분량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책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건 이제 원전 강의 신청하는 분들에만 드리는데 그 중에서 괴선편 그게 이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갈 강의는 제가 중간에 뭐 증권사에 근무를 하다가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 자문팀으로 2004년에 오고 그 뒤에 이제 5년 있다가 한국경제TV 와우넷이라는 곳에서 또 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일목투자연구소라고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그 키움증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아니요 당신은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을 녹화했던 것이 이 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록을 설명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재차 설명하지 않고 그 전에 방송한 것을 녹화해 놓은 장면을 여기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음질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화면의 앞부분이 약간 잘렸기 때문에 이거 앞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균형표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용법은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 그 좀 심화 학습하는 건데 이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봉이 만들어지는 형태, 논리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선으로 일반 선이거나 아니면 봉 차트나 이런 거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움직임이 현란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동평균선 방식이나 아니면 무슨 밴드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추격한다 그럴까? 예, 흐름을 좀 보기 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는 또 대표값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동평균선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 방식은 중간값을 쓴단 말입니다. 중간값. 예, 그래서 전환선은 9일간의 전간, 예, 기준선은 26일간의 중간이라고 했는데 중심값이죠. 고가 저가. 근데 거기서 시세의 균형을 파악한다.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시세는 매도 매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크게 움직이고 사실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진 균형이 진행되는 방향을 가지고 이제 그게 시세 차이가 나니까 매매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후속 영상에 설명이 될 텐데 이건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 그냥 시세를 하락과 상승 하락 이것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하락장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니까 빠지죠. 예, 중간에 반등이 온다 해도 종국에는 빠지고 그것이 내려가다 어느 지점에선가 매도와 매수의 균형이 생기면 멈추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균형이라고 했는데 이 순간이 짧아서 그냥 바로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멈추면서 오래 갈 수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일봉 단위로는 도지 시가와 종가와 같은 도지 그래서 십자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형태의 도지봉이 나오는데 사케다에서도 그러고 예, 그런 도지봉, 예, 십자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보죠. 그 형태 자체가 막 씨름하다가 딱 시가에서 종가가 섰으니까 균형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뭐 초반에는 사케다의 적산병이나 일목의 행보의 오양론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이평선의 돌파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평선의 전환 이평선끼리의 골든크로스 일목에서도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전환선의 상향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호전 후행서편의 호전 구름 돌파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가다가 끊기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영상에 이어서 지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도세가 그죠? 매수세보다 이게 강하거나 크거나 그죠? 매도세가 강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했거나 그러니까 흘러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한 점이 되건 원형바닥이 되건 뭐 L자형이 되건 뭐가 되건 더 이상 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그것이 찰나이건 길건 그죠? 짧건 간에 매도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뤘다라고 보는 거죠. 매수세가 매도세만큼 힘을 키웠거나 아니면 매도세가 그런 거 있죠. 셀링 클라이막스 지나고 더 이상 이제 매물조차도 한산해질 때, 더 이상 팔 사람도 없어질 때, 그럼 이게 균형을 띄니까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균형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승 전환한다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가다가 더 이상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 못할 때 시세는 정점이 나오고 다시 빠지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이 중심 시세를 일단 매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어트도 중간에 3분 파동이 가장 크고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는 느리게 가다가 제일 막판에 급피치를 노리는 종목도 있고, 예, 초반에 급피치 내다가 어리버리 하다가 빠진다든지 이게 시간으로 구역을 지어보면 이 각각의 그 상승의 폭이 다를 때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매수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만약 이제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을 때 이상적인 것은 그냥 한 3분의 1 조정이나
피보나치 급수처럼 38.2%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가장 좋죠. 그런데 통상 이 시세가 상승의 여력이 살아있고 상승 의지가 있다면 직전 파동의 절반 아래로는 조정을 잘 안 받을 것이다라는, 그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거 반값, 일본에서 뭐 반값 밀리기, 뭐 반값 되돌리기, 이 반값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절반이고요. 절반쯤에 오면 올라갈 때 강하던 매수 세력 쪽이 붙으면서 다시 균형을 잡고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래서 매수세가 강화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추정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전 고점대에 왔을 때, 통상적으로 전 고점대는 또 큰 저항대가 됩니다. 또 이 자리는 지난번에 매수세가 힘이 약해지고 또 매도세가 강화되던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꺾여버리면 이제 쌍고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뚫고 나갔다 하면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막혔던 자리, 더 이상 못 올라간 자리를 뚫어서는 여기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자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자, 전고점대 근처 오면, 이 올라갈 때 직전의 또 강하던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받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일목에서 이것을 S파동이라고 했죠. 그죠? 어제 종화균형표 할 때 이게 280은 282엔짜리 아닙니까? 여기 246 올라갔다가 250 눌러주고 여기서 280 이런 자리들을 S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S파동이 나타나는 원리도 어찌 보면 지난번 고점이기도 하고 앞에 시세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의 폭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 위치가 직전 파동의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하나 이제 모델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그림은 또 일본 모 사이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일목균표 가격목표치나 시간 이런 데 넣어보면 우리가 배울 때 이 값이라고 배웠죠. 그죠? 첫 상승 그만큼 그대로 올리면 이 값이라고 안 했습니까? 영문의 이 자처럼. 그죠? 이 값. 그것은 현재 이 시세가 한 번 왔던 것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고, V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눌림목 폭만큼 올라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완벽한 V 값으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눌림이 이것의 절반이라면 이 시세는 정확히 시루떡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죠? 완벽하게 시루떡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세 움직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리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식이. 그 다음에 또 절반을 눌러버리면은 요 값은 딱 요 직전 고점이자 직전의 중심. 그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변형을 해서 이게 3배를 가고, 그죠? 1배를 누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일목은 이것을 비율법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배수법입니다. 기왕이 나왔던 파동, 기왕에 나왔던 폭이 어떻게 그 다음에 반복이 되는지를 보고, 엘리어트는 이것의 1.618, 뭐 1.382 이런 식으로 잡아놔죠. 그죠? 내려갈 때도 38점이 안 돼. 근데 그것하고 일목의 요 값들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또 얼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요 일목균형표 계산기를 보시면은 첫 파동이 246이고, 그 다음에 282를 갖다가 250이라면, 이러면은 이 값, V값, N값 계산이 다 나오죠. 그래 놓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보나치 수치들도 쫙 적어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론에서 나오는 목표값들도 나름대로 그 효용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엘리어트는 안 돼. 일목만 돼. 혹은 일목은 안 돼. 엘리어트만 돼. 이게 아니라 그 가격 목표치들 내어보면은 대충이 뭘 쏠리는 그저 자리들이 나오죠. 자리들은 예를 들어서 뭐 31,000원대의 아래 위로 그냥 한 1,000원 폭으로 해가지고 뭐 엘리어트 값도 오고 뭐 일목 값도 오고, 그죠? 28,000대를 막 몰리고 이러면 이런 자리들이 뭡니까? 시세 마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뭐 전부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흩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건 좀 가격 마디 산정은 좀 어렵겠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 마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개의 가격 목표치가 나열이 되는데, 시간을 지금 딱 잘라놨는데 거기서 그 중에 그래도 아주 유망한 것에 딱 걸려서 서로 합치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상투나 내려가던 중에는 받아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뭐 사건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생겼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를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발자국이 있더라. 농구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9일을 가고 9일을 가고 9일을 갔다면 이게 전체 26일을 가겠죠. 그죠? 일목에서. 그래서 이 파동의 이제 절반 그랬는데 일목기름표의 전환선은 9일간 시세의 고가저가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전환선을 그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저가의 중심을 가지고 그려 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정말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진행됐다면 지금 현재 있는 빨간색 전환선은 요 9일의 중심이고요. 요 지금 청색선이 지나가는 기준선 위치는 전체 26일의 딱 절반이겠죠. 그죠? 이것이 정배열이고 상승 M 파동이면 이 시세는 현재 상승추에서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인데 이게 시세가 가면서 어디 9일과 26일짜리 파동만 있겠습니까? 뭐 올라가다 보면 42일짜리 되고 33일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동적 평균의 관계 계속 이 하나의 9일과 26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박스라 그럴까요? 창틀, 프레임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9일과 26일의 중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심점을 서로 비교해서 전환선이 위냐, 기준선이 위냐, 시세가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계속 이렇게 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분 그 기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오래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단순하고도 뭐 극단적인 사례인데 제가 그 2003년 12월 8일부터 눈높이 생방송 한국경제TV에서 그 눈높이 증권 강좌를 했었죠. 그거 하면서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파동의 중심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봉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동이랄까 하나의 시세 덩어리를 봅니다. 그래서 시초에서부터 종가까지 이 폭의 절반, 저는 이제 몸통으로 보는데 그게 그 다음 시세에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날 이날은 바닥 찍고 돌아가는 이날은 돌아온 게 아니라 빠진 날이죠. 빠진 날 이날은 759가 딱 봉의 중심이었는데 그 다음날 시세가 61 딛고 돌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봉을 조합해서 보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은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고 장중 저가가 여기 있고 고가가 여기 있으니까 두 개 봉을 합치면 뭡니까? 양봉의 아래꼴이죠. 전환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봉 붙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목에서 Y자형 파동 볼 때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뒤집어 씌워버려도요. 그 다음 양봉이 딱 붙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상승 전환형 Y자봉으로 봐요. 확산해가지고. 예, 이 봉 자체가 양봉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봉은 양봉 아니어도 그 다음날 시세가 떠나버리면 이거 Y자형으로 장악형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 시세는 그 다음날 양봉 뜨고 봉 중심 776 눌림 주고 가고 그 다음 봉 뜨고 봉 중심 790 그 다음 눌림목 주고 가고 그죠? 희한하게도 누르면서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파동의 절반의 지지나 봉 절반의 지지나 거의 비슷한 감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 장중에는 시초가 여기서부터 음봉으로 쫙 밀었을 겁니다. 이때는 좀 겁나죠. 지금 떠나오는데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심을 깨지 않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만약에 분봉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뭔가 시간의 마디가 있고 했다면 가격의 절반을 딛고 가니까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준비하는 그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는데 그 절반을 깨지 않고 다시 갖는다라면 이 위치에서 그죠? 매수를 노린다든지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만 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분이 조금 있으시겠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스팬을 배웠지 않습니까? 스팬. 이게 글이 안 써지네.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일목 목표치 계산법 얼마나 쉽습니까? 기본수치, 대등수치 방법은 다 알았죠. 실전에 나가지고 파동을 딱 펴놓고 여기서 목표치하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답이. 사지 쓴다도 안 하고 15지 쓴다 이래버리면 욕만 나온다고. 도대체 날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그것을 용의자 납득이 나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목을 비교하고 시장을 비교하고요. 종목도 이제 두 개의 타겟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6권, 7권 가지고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 시장 안에서 화학주라면요. 조선주 안에서 1, 2위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계속 비교시켜 나가면서 시세 파악을 해 나가는 거라. 그죠? 혹은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가고 있으면은 코스닥이 가고 있잖아요. 예, 다우가 가고 있으면 S&P가 있고 나스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같이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더 많아져 버리네. 근데 그게 헷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큰 줄기 가닥을 잡아놔. 이번 줄기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지난번에 시장이 막 움직여갈 때 제가 시장이 답이 안 나오니까 뭘 보자 그랬습니까? 유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우리 목표치에서 1달러의 오차도 없이 변화일 17일에 26주와 33주 상승해가 이번 대상투가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시장대로 확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 환율이냐? 그럼 환율 분석해보자. 이야기가 좀 가지를 쳤는데 하여튼 이런 서편의 사상이 가격으로 잡으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려나가고 내려나가고 2배의 관계고 2분의 1의 관계입니다. 2분의 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9일간의 중심을 잡고 기준선이 26일간의 중심을 잡고 선행서편 2가 50일간의 중심을 잡고 전부 이겁니다. 선행서편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을 잡아 돌리고 전부 중심은 이평선은 뭡니까? 나누기죠. 나누기 평균 방식이죠. 예, 전체 적수에 대해서 나누는 방식이고 일목균형표는 중심 잡는 방식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균형이라면 그것은 가격을 의미하고 그죠? 좌우균형이라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극을 그려놓고 태극을 미리 그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중심인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으니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가격이 그죠? 이렇게 내려왔으니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똑같은 폭으로 그려보면 그게 결국 원이 되죠.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던데 몇 시입니까? 40분인가? 서편의 종류가 5개 있다. 이것은 완결편에서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준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삽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내용을 강의를 하고 막 전체를 배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게 어디서 사는지,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잊어버리는 거라. 근데 그게 배웠거든요. 그죠? 일본에서 갈 때 종목의 응용편에서도 배웠는데 하도 이제 이렇게 뭐 한꺼번에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산다더라. 정작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그 균형표 작성 어제 이제 완결편 하면서 종합균형표에서 했습니다만은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준비 구성,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작성 구성의 제1원칙 준비 구성 2, 3존이라고 그랬죠. 3존, 역 3존. 그래서 준비 구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눌림목 바닥이고요. 3존 구성은 역 헤드 앤드 숄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상승의 패턴이 있지만 이것을 합니다. 일목에서는 이 말고 일목산인이 바닥에서 사는 방법은 전환성 그 시간과 가격 변화점에서 땅 칠 때 그런 자리에서 십자를 내고 그다음에 양봉부터 좀 제일 좋고요. 이건 그 형보편에 많이 사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형보의 이야기는 오양년, 그죠? 그다음에 주봉에서 말하는 Y자형, 장악형, 그다음에 딴딴딴 내려오다가 치고 나가는 B자, 돌파형, 이런 식으로 일목 내에서 매수를 하는 위치들,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보 입문 단계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준비 구성이다. 그래서 준비 구성이 뭐냐? 다시 설명드리면 시세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자, 적어도 1기 이상의 하락, 1기 이상의 하락, 한 65, 76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시세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데 이게 지난번처럼 또 저점 깨고 내려갈지 아닐지를 잘 모릅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바닥에서부터 약 1기가 26일이죠. 요 전후한 시간대가 지났더라. 거꾸로 말하면 지난 바닥에서부터 떠나온 지 1기가 지나도록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럼 이 시세는 밑으로 안 간다라고 보는 거죠. 확률상 안 간다. 왜? 1기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26일 전에 뒤집었던 시세는 26일이 지나면 또 뒤집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6일 1기가 지나가도록 전저점을 안 깨고 있는 시세, 바로 이 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시세가 뒤집으려고 하는 습성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쟤는 약기운 떨어지면
26일짜리 약기운 떨어지면은 내려가던 습성을 잊어버리고 뒤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는 딱 뭡니까? 뭔가 발작이 나오기 쉬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양봉이 딱 붙으면 얼마나 좋은 기입니까? 그대로 매수. 근데 첫 건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선이 상승하는 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요, 26일의 시세 중심은 기준선은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이 고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기준선이 옆으로 기어버려요. 왜 기겠습니까? 최근 26일간의 고가와 저가가 후행스핀이 요 통과해야 된다. 예. 고가와 저가가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거 딱 절반 기준선이 치겠죠. 그러다가 바닥에서부터 26일이 지나가면은 이 저가가 계산해서 빠져나가죠. 그죠? 새로 이제 하루가 더해지고 뒤에 하루는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26일짜리 프레임 창틀이 창창 옆으로 이동을 해 나가니까 가격들이 착착착 빠져나가니까 자동 26일짜리 기준선은 여기서부터는 탁 틀어 올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고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로 그려서 나오는 후행 스팬이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 기준선 딛고 양봉 붙이면 가격 지지와 시간이라고 하는 거 26일 전에 뒤집던 습성, 이 모든 것들이 상승 합창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건 26, 27, 28로 돌아가는데 26일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사실 기준선이 올라가는데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저점과 이 저점 사이가 폭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저점에서 26일 지나가는 날은 확실하게 꺾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얘는 올라가면서 초반에는 어리버리했지만, 자, 우리 응용편에서 배웠죠. 고가갱신 계속 고가갱신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약한데 그래도 갭 동반하죠.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이렇게 뜨고 가니까 이게 시세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왜 좋냐? 그 전에 하락 일변도로 가던 시세가 뒤집었죠. 자, 올리면 이걸 준비구성의 기둥을 세운다 그래요. 일목에서. 약 한 9일짜리 서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둥 세웠습니다. 준비 구성이 뭐라 했습니까? 시세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 올라가는 그 어떤 하나의 패턴이랄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 구성, 그것이 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세가 누르겠죠. 누르는데 전환선 지지하고 기준선 지지합니다. 이 전환선 지지는 방금 요 파동의 딱 절반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승 파동의 딱 절반 지지를 하다가 여기서는 바로 못 갔습니다. 구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또 눌렸는데 기준선을 안 깬단 말이죠. 이 기준선은 뭐냐? 요 전체 시세의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 지지. 그러더니 26일 지나가지고 후행 스팬이 제일 바닥을 통과하는 순간, 저점 찍고 돌아가는 순간 같이 저점 찍고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이 상승하는 순간 이 시세는 계속 양봉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순동형이다. 네가 만약 뭐 하다면 이 자리에서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고 있는데, 그런 날 양봉 탁탁 내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가야 될 날 툭 빠져버렸다 그 다음 양봉 나오면 좀 헷갈리게 되죠. 이번 만기 보세요. 제가 이번 주까지 시세가 상승한다 그랬는데 막상 만기 전날 아니요 옵션 만기 전날 음봉 탁 때려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해버리고, 그죠? 그 앞에 지난번 9월에도 이번엔 불꽃쇼라고 그랬습니다. 9월에도 불꽃쇼라고 했는데, 그래 제가 장중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9월에도 보세요. 12일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부터 이번 장 조정 들어가지만은 이때는 장 다 간다 그럴 때, 예, 제가 TV 나와서 조정 간다 그러니까 MC가 왜 자꾸 간다 그러는데 아래로 보느냐. 이날이 변화일 아닙니까? 33 변화일 아닙니까? 조정받고 12일부터 간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날 양봉 나올 줄 알았는데 떴다가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기분이 되게 나빴죠. 그러나 기준선이 있던 1326을 살짝 깨고 23을 딛고 올라갔는데 이날이 문제입니다. 이날이. 이 수요일 날이 아침에 딱 떠나와가지고 양봉으로 나오면서 자 이번 만기는 불꽃이 옵니다 했는데 빼버리니까
어리버리 일어나고 그 다음날 왕창 땡겨버렸잖아요. 이날도 아침 시초가 출발하고 난 뒤에 탁 깨가지고 마치 죽는 듯 해가지고 거래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알아도 참 수익 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이번도 보십시오. 이번도 똑같이 수요일은 빼버렸다가 목요일날 급등시켜버리고 결국 이번 주 상승으로 왔죠. 그러나 중간에 하루라도 밀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막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왜 순동형이라 그러냐. 이런 날 연봉으로 확 잡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딱 노렸던 측에서는 이거 아닌가 하냐 이래버리면서 손이 쑥 들어가 버린다고. 확신이 있었다면 연봉 때리든 말든 내가 살 수 있겠죠. 더 싸게 사겠구나. 그런데 양봉이 나와야 정상적인 슬로우 자리인데 연봉을 딱 때려버리면 헤매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양봉이 나와버리면, 그죠? 기준선 돌아가는 날, 후행스팬이 탁탁 돌아가는 날 양봉 나와버리면 뭡니까? 그래서 순동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동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준비 구성이 전기, 후기, 완성이라고 두 번 나오는 건데 넘어가고 책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여기까지 보고 이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시세가 반전하는 위치를 우리는 외바닥 혹은 가바닥이라고 그러죠. 처음 바닥 하나 나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진정한 바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눌러주고 다시 땡겨 나갈 때, 전고점 벗길 때, 이러면은, 이거 뭔가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바닥, 가바닥, 두 번째 바닥, 진바닥, 눌림, 확인 바닥, 요 과정에서 일목은 가격만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만문에서 이 사케다 기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서둘러 사지 않는 것, 강세의 비밀이고, 언제라도 싸질라를 기다렸다 사람, 이 경우에는 이제 쌀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땐 이거 완전히 돌아 올랐었어.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한 번 더 눌러주고 가는. 매입이 늦었을 때는 그저 매입 적기를 기다린다. 요것도 일본에 있는 유명한, 시세에,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매입이 조금 늦었다 생각하면 기다렸다가 한때 갑자기 내렸을 때 사라 그랬는데, 약간은 실전에서 이제 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출발해가 눌림목 기다리는데 계속 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늦게라도 바닥이 찍었다고 확인이 되면 5일이나 10일은 이런 이평선을 타고 있는 시세에서는 일부 매수해서 기다리는 방법도 한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요즘 시세는 또 옛날하고 또 달라가지고 9.11 테러 이후에도 그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제대로 출발하면 눌림목 안 좋고 그냥 가버린 시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상승 파동으로 옮겨지면 가격도 생각하지 않고 고가에서 사고 싶은 것이 투자십니다. 결국 시세에 너무 늦게 올라타지 않으려고 들썩 달려들었다가 얄궂게 하락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눌림목 기다리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도 못 사겠다 싶어서 뒤늦게 따라가니까 상투 잡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꺾임이 있으면 상승 시세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건 이제 일본 기능표가 아니라 사케다 기법을 해설한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건 그 이야기고요.